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에요. 여러분은 교과서 18쪽, 19쪽 오늘 딱 두 쪽만 하시면 되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걸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예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대표적인 누진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구간에 따라서 우리는 100kW 단위로 나누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구간에 맞춰서 그 구간만큼 전기를 쓰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기요금 100부터 200부터 300 똑같이 100kW인데 요금이 다른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누진제가 적용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현재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0kW시까지 전기를 쓰는 어떤 가정의 경우는 요만큼의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반면에 이게 300kW를 초과하는 가정은 280.6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킬로와트시당 가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가격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기를 썼는데 한 달에 299kW를 쓰면 왼쪽 구간에 전기요금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전기를 썼는데 301kWh를 썼다면 오른쪽 구간에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대표적인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을 쓸 수 있는 개념이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표적인 좌극한, 우극한 개념은 주차요금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주차요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30분당 700원? 여기 좀 주차요금 싼 편인가요? 보통 30분당 1,000원, 막 1,500원 이런 데도 있죠. 주차요금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 내야 되는 거죠? 그쵸? 1,4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시간 1분이 지났어요. 아저씨한테 막 깎아달라고 조르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1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2,100원을 내셔야 해요. 이게 대표적인 좌극한, 우극한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통화요금의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경우도 많아서 잘 모르실 텐데 보통은 뭐 10초당 30원 이런 요금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분을 통화했다. 그러면 보통 그쵸 180원을 내야겠죠. 1분 1초를 통화하면 그 다음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10원을 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에 새로운 기호가 나와서 그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A라는 값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경우 여러분 오른 우자라는 한자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오른 우자라는 한자를 써서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A 플러스 형태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를요. 그쵸? 왼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를요. 왼좌라는 한자를 써서요.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이 좌극한은 표현상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그래서 A- 형태로 씁니다. 자, 이거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오우 외우시면 오른쪽이 우극한인 게 확실하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게 우극한인 게 확실하면 왼쪽은 좌극한인 거 빠르게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극한값을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냥 A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라고 표시를 하고요. 뭐 특정 함수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그 다음에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요. 이 밑에 그림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18쪽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부터 보면요. 자, A의 오른쪽에서 지금 다가가고 있죠. 자,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함수값을 쭉 따라가 보면요. 오, 어디로 갔어요? 그쵸.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fx라는 값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왼쪽에서 다가갈 때 한번 볼까요? 자,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경우에는요. 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되겠죠. 어디로 갔어요? 그쵸. 그 함수값이 알파로 다가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건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fx라는 함수는 알파로 다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요 되게 특이한 함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전기 누진세 보셨죠? 그것처럼 의외로 이렇게 가운데가 끊어진 함수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푸는 걸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하니까 쌤이 교과서 개념 확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보다 클 때는 x라는 그래프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가지는 특이한 함수네요.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대강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원점 표시했고요. 자, 1이 기점이니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원래 x라는 그래프는요. 아시다시피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쭉 직선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는 직선인데 근데 우리 지금 어디만 이거 그려야 되는 거죠? 그쵸?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1일 때를 빵 뚫어요. 그 1일 때 값이 1이겠네요. 그래서 이 빵 뚫고 이 오른쪽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오호, 이쪽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 건 어떻게 생겼냐면 자,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래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쵸?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 그래프래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1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1을 딱 기점으로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요. 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슉 이쪽 왼쪽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고요.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우리 벌써 구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시겠어요? 자, 우극한부터 볼게요. 자, 우극한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이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1로 다가가고 있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그쵸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극한값이 지금 서로 다른 거 확인하셨죠? 특정한 1이라는 값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왼쪽에서 다가갈 때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좌극한 우극한값이 서로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로는 어디로 지금 여기까지 쌤이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18쪽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요. 예제 2번을 보면서 요 다음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 내용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이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을 보면요. 요상한 함수가 하나 나왔는데 fx가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래요. 일단 이거에 그래프부터 그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fx를 아까 개념 확인처럼
그냥 요 상태로 놓지 말고 좀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절대값 x라는 함수는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좀 다른 거 아시죠? 맞아요. 0보다 클 때는 그냥 양수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음의 보호를 붙여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 선생님 0일 때는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0일 때는 쌤이 일부러 뺐어요. 왜 뺐을까요? 그쵸?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분모가 0인 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의가 안 돼요. 자, x가 0인 경우는 정의역에서 아예 빼버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함수가 그냥 절대값 벗을 수 있죠. 그래서 x분의 x니까 그냥 1이네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함수가 마이너스 음의 보호를 붙이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매우 간단하죠?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원점 표시하고요. 이번엔 0을 기점으로 하니까 이 원점을 기점으로 0보다 큰 쪽,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그리라고요? 그쵸? 0보다 큰 쪽은 빵 뚫고 오른쪽은 계속 1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 그쵸? 0보다 작은 쪽은 계속 음수니까 빵 역시 뚫어요. 0은 표하면 안 되니까 왼쪽은 슉 이렇게 마이너스 1만 계속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극한부터 표현해 볼 건데요.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fx의 값은 얼마예요? 그쵸? 계속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리미트 x가 0에 왼쪽에서 다가갈 때 fx는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또 다르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지금 다가갈 때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이 0에서의 극한값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좀 애매하겠죠. 1이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어렵겠죠. 그게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이 모두 알파로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 극한값을 알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좀 전에 이렇게 본 함수처럼 오른쪽이랑 왼쪽이 서로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모두 알파일 때만 거기서의 극한값을 알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쌤이요. 쌤은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 평소에 그림을 보거나 이럴 때도 수학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만 그 극한값이 어이구, 선생님이 하나 잘못 썼네요. 여기 알파, A로 다가갈 때, A 왼쪽에서 다가가거나 A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모두 다 알파여야만 그 A에서의 극한값을 알파로 정의한다라는 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천지창조 그림이죠. 자, 천지창조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쌤이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영화 E.T.인데요. 외계인 나오는 영화. 여기 완벽하지 않습니까? E.T의 손가락 방향과 이 사람의 손가락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